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투자 전략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 LNF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10% 넘게 또 급등을 했고요. 물론 지수가 반등도 했지만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결국 의미가 있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MSCI 조기 편입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MSCI 코스닥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편입 이슈도 있지만 오늘 IMM이라는 그죠 프라이빗 에쿼티 이쪽 사모펀드로부터 1,000억 원이나 또 1,000억 원이나 자금 조달 유치 시비 그죠 메자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시도 나왔는데요. 정말 지금 같은 장에 좀 최근에 9월 말부터 이어지는 하락 장세 속에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종목을 잘 선택한다면은 그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죠?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 하나만 상당히 비중을 실어 놓으면은 그래도 하락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하락장이 아닌 이상 그죠? 시장은 끝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수 상승에 대한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 즉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지표 보면요. 일단 최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의 지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전 한때 지수가 오늘은 10시까지 쫙 그죠? 코스피 코스닥 땡긴 이후에 그냥 하루 종일 지수는 행보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뭐 종가가 최고가 정도 오늘 중으로 코스닥은 950 레벨에 회복을 했고요. 1.4% 코스피는 2944, 2900선을 깨지지 않고 어쨌든 아침에 한때는 하락 출발했으나 뭐 이게 아마 신용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용 잔고가 거의 26조에서 10월 8일자까지 보니까 22조까지 줄었더라고요. 그죠? 계속되는 그런 대출 규제도 규제지만 이번 하락장으로 인한 종목의 하락률이 높았던 만큼 신용이 많이 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대형주들도 삼성전자가 저렇게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하락률이 높았기 때문에 개인들 이번에 다치신 개인들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고 여전히 투자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그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를 하실 거면 이거에 대한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출에 대한 그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신용과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식을 그쵸 매집하시고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12조, 코스닥이 10조도 안 됐었고요. 그죠? 기계에 의해서 끌어올린 그런 장세였습니다. 외국인 그 매도 지속이 계속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2,700억 코스피에서 나왔고 개인은 그쵸 지수가 좀 오르니까 이게 신용 물량도 반대매매 내일 또 나갈 거에 대한 걱정 그쵸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 개인 투심이 유축된 거 이런 것들이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는데요. 코스닥 외국인 최근에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산 물량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이 월등히 어쨌든 많았다는 거에 오늘 좀 그래도 한숨 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뭐 헝다에 대한 그런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아직 남아 있고요. 미국의 뭐 연방 정부 한도 그죠 부채 한도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거고요. 결국 인플레이션 공급망 우려 이런 것들인데 애플이 뭐 그쵸 아이폰 생산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줄일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밤사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상당히 다치게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아직도 뭐 해소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급적으로 그죠? 개인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판 테이퍼링이 아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 더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반전이 그래서 아직은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뭐 차기 주도주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LNF가 13%나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2위에 그쵸. 전기차 수제업종 에코프로비엔도 양극재 업종도 4.5%나 또 급등을 했고요. 뭐 펄어비스 게임즈도 시가총액 4위인데 3%. 코스닥이 더 강했던 거는 보시다시피 그죠? 반도체 어제 제가 TCK 얘기했고 니노공업 얘기했는데 오늘은 SK머티리얼즈가 반등에 나섰고요. 뭐 CJ ENM, 알테오젠 뭐 이거 오징어 게임 뭐 관련해서 최근에 미디어 쪽 그쵸? 바이오 쪽도 좀 오늘 그래도 바이오 쪽도 좀 매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코스닥을 오르면서 지수를 급등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오늘도 하락했다는 거 역시 외국인의 영향이 컸겠죠. 이런 게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섹터가 계속 최근에 강한데요. 현대기아차가 오늘 3%대 2%대 보여줬고 카카오 네이버가 또 그죠? 상당히 가격이 많이 하락한 만큼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단타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봐도 된다. 제가 단타를 그쵸? 유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자동차 같은 레벨은 3분기 실적이 안 좋겠지만 4분기를 바라보고 그쵸? 공급망이 해결이 된다면은 결국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바텀업 피싱이 가능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코스피에서 1000억 좀 미만으로 사긴 했는데 오랜만에 샀어요. 오랜만에 샀고 금융투자 외인 선물 차익거래 그죠? 유도에 요 외인이 선물을 사면서 선물과 현물의 그 베이시스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좋아지면서 금융투자에 이 차익거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었던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코스피 한 달 새 6.7% 그죠? 우리가 9월 말부터 추석 지나고 지금 10월 초 너무나 힘든 그런 장세를 보인 딱 그죠?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S&P 어제도 그랬지만 미국은 10%의 조정도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만 좀 유독히 그죠? 이게 왜 그렇다고 했죠? 한국판 신용 억제 그죠? 대출 억제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거 다 한국의 특성이잖아요.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런 물량들이 투심 위축 속에 계속 나온다는 거 신용 잔고가 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방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비교할 건 사실 미국이랑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기업들 이번에 S&P 500 그죠? 500 기업들 어닝 3분기 어닝이 거의 전분기 대비 27% 이상 또 상승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 컨센이 잡혀 있는 만큼 4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의 실적은 역시 실적이 발표되면서 되게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발 악재 이런 게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의해서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고 다 아시겠지만 뉴스를 접하셔서 아이폰 생산량이 결국 그죠? 아이폰 생산량이 공급망 얘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공급망 이슈에 그쵸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도 또 디램 업황에 대해서 내년도 거의 상반기까지 안 좋은 업황을 지금 예측하면서 마이크론 주가도 3% 이상 넘게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혼자 유독히 한국에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계속 어둠 속에 있다는 거 그쵸? 거기에 친환경 전기차 이런 쪽이 너무 달리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더 힘든 그런 시세가 그쵸?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시장은 어떨까요? 오늘은 좀 HTS를 보려고 합니다. HTS 보고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종목 시총 상위주부터 좀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주부터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오늘 200은 떨어졌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일봉인데요. 그죠? 그냥 보면은 계속 내리 꽂았습니다. 계속 내리 꽂았고 아까 얘기한 그
그 8월 달부터 급락을 했었고 9월에 잠깐 오르는 척하다가 9월 말에 다시 급락하는 패턴입니다. 주봉 보면은 그죠? 작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이 올라왔던 그죠?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왔던 그래서 10만 전자까지 간다고 했던 게 1월 11일이었는데 이날 최고가가 96,8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옆으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걸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년도 업황에 대한 불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작년 11월 그죠? 작년 11월 정도에 주가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라인에 보면은 작년 11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이익 레벨 봤을 땐 저는 사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격적인 레벨은 전혀 부담되지 않는 국면은 맞다. 하지만 65,000원까지 만약에 열어두신다면은 그죠? 상승 초입 작년 11월 말쯤인데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결국 시간이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굳이 삼성전자를 지금 잡아야 되냐? 여윳돈이 되시는 분들은 잡아도 되겠지만 굳이 지금 시장에 많이 다치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잡기에는 회복하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이 볼까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종목들 좀 같이 볼까 해요. 종목들 같이 볼까 하고요.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그쵸? 얘도 주봉인데 작년 11월 이건 초 삼성전자보다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고 주봉상 120 주봉선 이평선도 완전히 아래로 꺾인 그런 모습이에요. 월봉으로 잠깐 보면은 그죠? 작년 11월 시작한 그런 기간 조정을 끝나고 오른 시작한 그런 반도체가 뭐 슈퍼사이클을 탄다 이런 소식과 함께 유동성 장세의 시작 속에서 역시 지수를 땡겼던 종목인데 그게 레벨이 다 내려왔다는 거. 얘도 가격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 이익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사볼만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타이밍으로 봤을 때 수익률 관점 소외될 수 있다는 거를 오히려 자동차를 제가 선호하지 않아요. 되게 시클리컬 업종이고 가치주의 판단으로 갈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좀 다르거든요. 차트가 확실히 달라요.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면 내리 꽂아 놓고 지금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고요. 그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오히려 얘도 계속 주구장창 어려웠던 주가가 지금 10월 그죠? 첫째 주부터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전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실적이 3분기 최악을 국면을 지나고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자동차를 한 번은 노려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랑 네이버 볼까요?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고 대표적인 플랫폼 관련주인데 카카오 그죠? 규제 속에 정말 많이 빠졌죠. 카카오도 보면은 주봉상 보면은 결국 지금 보면은 지금 5월달 상승한 주가가 그죠? 완전히 장대 음봉으로 9월달에 내렸었고 지금 여기서 멈칫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PER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PER이 뭐 작년 기준으로 300, 700 내년도 올해 실적 예상으로도 70배, 80배 정도 나와요. 그죠? 가격이 하락해서 한 60배 지금 나올 정도인데 이런 플랫폼 기업 그리고 성장주를 PR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차트가 카카오랑 네이버 비슷해요. 비슷하고 네이버가 좀 덜 빠졌는데 규제가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토스나 그죠? 카카오페이 토스증권에서 지금 보험 팔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카카오페이 곧 상장하잖아요. 이런 다시 또 IPO에 대한 호재거리 그리고 카카오가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정부의 정책 속에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과 실적이 결국 발표되면서 정상 자리를 결국 시간이 역시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굳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과 카카오 네이버를 선택하려면 저는 뭐 비싼 그쵸 고퍼주인 네이버 카카오를 솔직히 가격이 많이 하락한 입장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넘기고요. 요 시클리컬 업종들 있잖아요. 요 시클리컬 업종들은 그냥 오늘 포스코 실적이 정말 좋게 발표했는데, 그죠? 그냥 주가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죠? 주가는 그랬고,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뭐, 계속 반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한테 또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됐다고 생각할까요? 시클리컬 업종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매매하는데 상당히 그때그때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예측해야 된다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시클리컬 오늘 시장 대비 그냥 그랬고요. 요 문제는 이쪽이죠. 그죠? 이쪽이 워낙 좋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첨보도 10%나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LNF 차트 잠깐 볼까요? LNF를 작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던 종목이고, 그때가 아마 6만원대였을 텐데, 그죠? 이때였을 겁니다. 이때였을 거고, 이게 지금 주봉인데, 일봉 보면은, 최근에 뭐 2차전지가 시장이 무너지는 9월 말 10월장에서도 얘도 좀 다치긴 했었어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가격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잘 버티고 올라갔고, 오늘 신고가를 내는 건 뭐 수급에 대한 편입 이슈죠. MSCI 편입 이슈도 있고, IMM 12, 그쵸? 오늘 공시도 있었고, 뉴스, 그쵸? 공시도 있었는데 1000억 요 투자 유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IMM 크레딧 솔루션이 5천억 규모 펀딩 마무리했는데 그 중에서 1,000억 정도를 11월 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7조가 넘었어요. 그죠? 7조 3천억이고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10조 가까이 이제 9조 6천원인데 뭐 LNF가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2위 자리를 뺏을 수도 있고 둘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갈지는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성장이 계속 된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소재 업종이 오른 데는 캐펙스 투자, 그리고 미래의 이익을 땡겨오긴 했지만 미래의 어떤 매출 규모나 어떤 캐펙스 투자가 단순히 한 배, 두 배를 늘리는 숫자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강한 수급을 끌어올리고 비싸지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쵸? 시장에서 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을 만들면서 시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게임주 좋은데요. 게임주 펄어비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크래프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뭐 도깨비 신작은 아직 내년에도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도깨비에 대한 외국계 그쵸? 평가가 상당히 좋고, 지금 보면 얘도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어쨌든 중간중간 힘들었던 달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쵸? 가격적으로 보면 역시 게임주도 하나의 게임이 히트를 쳐야지 또 레벨업이 되고 할 텐데, NC소프트가 이번에 때려 맞은 것들, 그쵸? 반대로 NC소프트가 리니지 새로운 것들을 버전 발표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아직 못 오르고 있지만 게임주들의 결국 레벨업, 그쵸? 얘도 게임 안에 어떤 성장 스토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펄어비스 같은 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여행주, 뭐 여러가지 하나투어, 모두투어, 항공주 이런 거 있는데 여행주보단 항공주보단 레저, 카지노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면세점주 관련주들 있잖아요. 호텔신라 대표적으로 될 텐데 호텔신라 오늘 92,300원이고 얘도 지금 올해 적자에서 벗어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워낙 가격적으로 레벨 다운이 됐었고 이 회사가 뭐 망할 회사가 아닐 텐데 리오프닝이 된다면은 가상수에는 여행 이런 쪽보다 면세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좀 스킵할게요. 바이오는 워낙 지금 어려운 시기고 뭐 경구용 머크 그죠? 치료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 FDA 긴급성이 아직 나진 않은데 신청했잖아요. 그런 것들 났었을 때 단순 백신 기업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은 바이오는 좀 정말 엉덩이 진드커니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가격을 가급적 싸게 그 싸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정말 시총이 지금 뭐 1조인데 10조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토젠 이런 기업들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3,500원인데 정말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하락장에서도
조정을 안 받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먼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12투자 받고 막 그랬을 때 조정 받았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라가는데 생검 시장 이런 거 미국 시장에 보면 기본 보통 몇 조입니다. 몇 조인데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M&A나 그쵸? 어떤 새로운 파이프라인 그쵸? 어떤 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이오 기업의 레벨업은 정말 그냥 단순히 개별 단으로 움직여야지 이 시장 바이오 시장을 전체로 놓고 바이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얘도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지금 문제 종목들입니다. 문제 종목 섹터 IT, 핸드셋과 반도체. 핸드셋도 아이폰에 악재 소식이 있어서 오늘 또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반도체는 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코미코가 그죠? 5% 반등이 나섰고요. 아까 말씀드린 SK마트리얼즈 시총 큰 것 중에 올랐고 동진 세미캠이 얼마 전에 했던 뭐 주가 관련해서 좀 더러운 소식이 있었지만 그죠? 이때 더러운 소식으로 완전히 개인들 좀 연맥인 날이 있었는데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계속 얘도 1년 내내 그죠? 하락했다가 9월부터 오히려 반대로 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죠? 특허권 소재 이런 걸로 좀 많이 떨어졌던 TCK 있잖아요. TCK 오늘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얘도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고 특허권 이슈로 결국 프리미엄 요소가 사라지긴 했지만 이 회사의 이익 레벨로 봤었을 때 이게 주봉 후분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올해 고점에 잡으시면 힘들 텐데 다시 재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가격 레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요소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특별하게 얘를 탈락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 실적이 결국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파크 시스템스 뭐 PR로 보면 비쌉니다. 비싼데 비싸서 가격이 내려온 건 아니고 많이 올라서 가격이 4개월 동안 내려왔었습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시 수급이 이탈되고 개인 대주주 이슈로 만약에 이탈되면 10만 원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오늘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에 온기가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온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저는 좀 그냥 저만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다시 PPT로 들어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HTS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종목을 좀 선택을 한 건데 결국 반도체가 그죠?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대표주죠 결국. 근데 반도체 중에서 지금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이쪽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주가가 그래도 메모리가 기업들 장비 소재 안 좋을 때 얘는 좋았던 거고 이 삼성전자가 꺾인 거는 지금 디램 업황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도 하지만 메모리 쪽이 그죠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고 하이닉스랑 이 디램 업황이 22년 상반기까지 피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객사들도 재고에 대한 축적 이런 것들이 늦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 그죠? 그럼 Q도 안 늘어날 거고 P와 Q가 같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지금 현상이 주식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입니다. 10월이고요. 22년 상반기면 주식이라는 게 반도체라는 게 보통 6개월 선행한다고 하는데요. 그죠? 6개월 선행한다고 하면은 10월인데 내년도 상반기라고 치면은 11월, 12월 이쯤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를 보고 하반기 정말 가격이 다시 반등에 나서고 반도체 공급망 이슈도 해결되고 그렇죠? 정상으로 디오프닝 되면서 비메모리 쪽만이 아니라 메모리도 결국 뭐 서버 쪽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좋아진다고 가정하면 11월, 12월에 매집이 되지 않을까. 왜냐? 가격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사기에는 수익률은 뭐 2차전지 오늘 보여준 ELF 이런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처럼 급반등 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온기는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의 온기는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이때가 그렇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좋은 종목을
올해 마무리 때 지금 올해 1년 내내 장사하신 걸 9월, 10월에 날리신 주린이분들 많겠지만 11월, 12월 포트 조정을 잘 한다면 뭐 내년도 테이퍼링 뭐 이런 이슈랑 상관없이 그죠? 종목이 성장하고 이익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저 주식 분석하는 남자와 계속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